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늘 사람을 잘 따르던 반려견이 유독 한 사람만 보면 으르렁거린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경고하는 걸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도연입니다. 70살의 전직은행 지점장이었어요. 30년간 한 지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온 도연은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도연은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자식에게만은 한없이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10년 전 아내를 폐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도연은 아들과 반려견 초롱이만이 전부인 외로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던 시절 병원을 오가며 힘들어할 때 초롱이가 큰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초롱이는 골든 리트리버 믹스 견종으로 도연과 10년을 함께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초롱이가 당신을 잘 지켜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것이 도연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그런 도연에게 어느 봄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들 민호는 35살의 회사원으로 그동안 연애에는 별 관심이 없어 도연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번 주말에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도연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들의 결혼이 가장 큰 소원이었거든요. 때로는 밤에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여보, 언제쯤 며느리를 볼 수 있을까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 정말이냐? 어떤 분인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회계사 선생님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연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집 청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손님용 그릇들까지 모두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근처 시장에 가서 좋은 한우도 사고 아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잡채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초롱이도 도연의 들뜬 기분을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활발해 보였습니다. 초롱아, 우리 집에 좋은 사람이 온다더라. 너도 예쁘게 맞아줘야 해. 도연은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토요일 오후가 되었어요. 아들 민호와 함께 나타난 여자는 이수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8살의 회계사라고 했어요. 수진은 정말 단정하고 공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단정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예의 바른 말투까지 도연은 한눈에 마음에 들어했어요. 게다가 값비싸 보이는 선물까지 준비해와서 더욱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민호 오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버님을 뵙고 싶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차가우시죠? 도연은 환한 미소로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에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는 초롱이가 갑자기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롱이는 보통 손님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가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을 보자마자 몸을 뒤로 빼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도연은 처음에는 단순히 낯선 사람이라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초롱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컹컹, 왕왕. 초롱이는 수진만 보면 이를 드러내며 거칠게 지저댔어요. 평소 온순한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어요. 10년 동안 키우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얘가 왜 이러지? 정말 미안합니다. 원래 이런 애가 절대 아닌데요. 사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동물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초롱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감지했어요. 30년간 은행에서 사람을 상대해봤던 도연의 예리한 관찰력이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개를 무서워하시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계속해서 초롱이를 경계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연은 초롱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초롱아, 잠깐만 들어가 있어라. 손님이 불편해하시잖아. 안방으로 들어간 초롱이는 문틈으로 계속 거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도연을 지키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거실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수진이 준비해온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 반찬들과 국, 그리고 직접 졸인 고기까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와, 정말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도연은 감탄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앞으로 자주 와서 아버님께 맛있는 것 해드릴게요. 수진의 대답은 완벽했어요. 대화도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도연의 말에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었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안방에 있던 초롱이는 계속해서 지저댔습니다. 특히 수진이 들고 온 검은 가방이 거실 한쪽에 놓여 있을 때 그쪽을 향해서는 거의 미쳐 날뛰는 것 같았어요. 왕왕, 컹컹. 안방 문을 긁으며 나오려고 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초롱이가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민호도 의아해했어요. 도연은 점점 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초롱이가 이렇게 사람을 거부하는 모습은 정말 처음 봤거든요. 설령 낯선 사람이라 해도 보통은 금세 친해지는 성격이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가서 좀 달래볼게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도연은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얘야, 왜 그러니? 좋은 사람인데. 하지만 초롱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도연을 쳐다보는 눈빛이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수진과 아들이 돌아간 후에도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 같은데 초롱이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초롱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식품과 비싼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왔어요.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나이 드시면 기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이 홍삼 꼭 챙겨 드세요. 몸에 정말 좋거든요. 수지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고급 홍삼을 내밀었습니다. 포장지만 봐도 상당히 비싼 제품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도연은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비싼 것까지 사올 필요 없는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하지만 초롱이의 반응은 여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선물들의 포장만 봐도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이상하네. 왜 계속 이러는 걸까?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초롱이는 평소 온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는데 수진에게만은 유독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수진이 준 홍삼을 한 포 타서 마셨습니다. 쓴맛이 강했지만 몸에 좋다니까 참고 마셨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도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게다가 어지럼증까지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몸의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감기 몸살이라도 걸린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도연은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홍삼을 먹은 다음 날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가 도연은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쓰레기통 옆 바닥에 떨어져 있던 찢어진 약봉투 조각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것 같았는데 도연이 조각을 주워 자세히 보니 흐릿하게 글자가 보였어요. 완전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진정제 성분이라는 메모가 부분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혹시 수진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롱이의 이상한 반응, 홍삼을 먹고 난 후의 몸의 변화, 그리고 지금 이 약봉투 조각까지.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서 구석에 두었던 옛날 CCTV 카메라를 꺼냈어요.
은행 지점장 시절 보안 때문에 집에도 설치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확인해보자.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또다시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CCTV 카메라는 거실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진의 행동은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은 주변을 살핀 후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마시던 차와 물에 몰래 약을 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에요. 약을 다 탄 후 수진은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돌아오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목마르시죠? 차 한 잔 드세요. 도연은 속으로는 경악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차는 마시지 않고 몰래 버렸어요. 수진이 돌아간 후 도연은 즉시 경찰서 동료였던 민국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국아, 나야. 급한 일이 생겼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민국 형사는 도연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왔어요. 도연은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민국 형사는 영상을 보더니 즉시 반응했어요. 형님, 큰일입니다. 이 여자 이수진이 아니라 박지현이에요. 뭐라고?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노인들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던 전문 사기범입니다. 지금 수배 중이에요. 민국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아들을 이용한 접근, 가짜 신분, 그리고 약물 투약까지. 초롱이가 처음부터 알아본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도 속은 거네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주로 인터넷이나 소개팅 앱을 통해 접근하거든요. 도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아드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박지연이 다시 올 때를 대비해서 함정 작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도연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상황을 직접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도착한 후 도연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들아, 네가 만나고 있는 수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아들도 영상 속 수진의 모습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수진이가 이런 짓을? 안타깝지만 사실이야. 저 사람은 박지현이라는 전문 사기꾼이야. 아들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추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저런 사람들은 정말 교묘하거든. 그때 민국 형사가 박지연이 집에 오고 있다는 연락을 했어요. 미리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잠시 후 박지연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님, 저예요. 도연과 아들은 평소처럼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지연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오늘도 건강식품 좀 가져왔어요. 꾸준히 드시면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지현 사기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수진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은 박지현의 검은 가방을 압수했어요. 가방 속에는 충격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위조 신분증, 여러 노인들의 사진, 그리고 수많은 약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습니다. 약물로 의식을 흐리게 한 다음 재산을 가로채는 거죠. 민국 형사가 설명했어요. 박지연은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었거든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연과 초롱이에게 사과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초롱이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네요. 도연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너도 피해자야.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초롱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이 물었어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감각이 예민해. 사람의 눈보다 더 정확한 게 동물의 직감이란다. 그날 밤 도연은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초롱아. 네가 아버지를 구해줬구나. 초롱이는 꼬리를 흔들며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도연은 민국 형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지현은 10여 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형님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연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는 화가 났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들도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초롱이에 대한 고마움도 깊어졌습니다. 초롱아,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내 말을 더 잘 들을게. 아들이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몇 달 후 도연은 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초롱이도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고 했어요. 역시 초롱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도연과 아들, 그리고 초롱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늘 이렇게 말해요. 사람보다 정확한 건 동물의 직감이야. 우리 초롱이가 증명해줬잖아. 초롱이는 여전히 사람들을 잘 따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에게만은 예외 없이 경계심을 보여요. 마치 가족을 지키는 수호천사처럼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